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 유럽 축구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박상경, 옆에는 여러분도 잘 아실 유럽 축구 전문가 서호정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 기자, 우리 마감 직전 토토 축구편이 지난주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꽤 높은 적중률이 나왔죠? 네, 지난 첫 방송에서는 CBS의 오해원 기자와 포포트 코리아의 홍재민 편집장이 분석에 나섰는데요. 먼저 아르메니아와 루마니아전은 루마니아의 5대0 대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폴란드 덴마크전에서도 많은 골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3대2 펠레스코가 나왔었습니다. 독일 체코전 역시 독일의 3골차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이슬란드 터키전 역시 2대0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아이슬란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세르비아 오스트리아전 역시 한 골차 승부가 될 것이라 예측대로 3대2 세르비아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면밀한 분석의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유럽 축구 현장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로 토토를 즐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토토 팬들께서 그동안 해외 축구를 분석하시는 방법들이 대부분 뉴스나 인터넷 정보 사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유럽 현장 취재 경험을 갖춘 전문 분석가들이 참가해 자칫 놓칠 수 있는 변수들을 짚어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 기자께서는 최근 월드컵 최종에서 이란전 현장 취재를 다녀오셨는데요. 좀 네. 어떠셨나요? 대표팀이 비록 아쉬운 결과에 그치긴 했지만은 대표팀과 이란의 전력을 분석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 우리 두 팀의 대결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앞으로도 현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정보를 확보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대상 경기 분석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오는 10월 22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22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 달간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 11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축구편은 베타 서비스 기간 매주 1회 방송될 예정이오니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국내 축구와 해외 축구,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 남녀 프로농구, NBA까지 토토 대상 경기들 면밀히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마감 직전 토토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휴대폰과 태블릿 PC로도 저희 마감 직전 토토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마켓, iOS는 앱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sports.joson.com에 접속하셔서 마감 직전 토토 팝업장을 클릭하시면 앱 다운로드와 다시 듣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서 기자께서 오늘 분석 경기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프로토 승부식 83회차 축구에는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일본 리그컵,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앙, 네덜란드 에레디비지까지 총 135경기가 배정이 됐습니다. 일반 경기 67경기고요. 핸디캡 47경기, 언더오버 21경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다시 리그 일정에 돌입하는 일정인데요. 이게 서 기자, 사실 이번 회차에서 기본적으로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에 있을까요? 네, 러시아 월드컵 대륙별 예선이 진행되면서 이제 각 리그가 2주간의 휴식기 브레이크를 가졌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2주 동안 이제 선수들이 클럽 팀과 떨어져 있으면서 떨어진 실전 감각을 어디까지 끌어올렸는지 짧은 기간 동안 그걸 꼽아볼 수 있겠고요. 평소 리그 기간이라면은 길어도 일주일 간격이고 짧으면 3, 4일 간격으로 이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인데 아무래도 휴식 기간 동안에 떨어진 감각을 빨리 회복하느냐가 최우선 변수가 되겠습니다. A매치 직후에 열리는 리그 경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각국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의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하고는 다르게 휴식 없이 A매치 한두 경기를 치르고 돌아와서 다시 또 리그 일정에 돌입을 해야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동거리를 또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동거리 또 경기 출전 시간에 따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A매치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선수들의 결장 여부에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83회차 대상 경기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135경기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든 경기를 분석하는 데는 시간의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치업이나 그에 따른 배당률을 면밀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감 직전 토토에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경기들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 기자, 아무래도 확실한 전력을 위해선
전력상 우위에 있는 강호들의 경기가 눈에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이를테면 프랑크푸르트 미넨전 같은 경기를 들 수가 있겠죠. 네, 뭐 아무래도 강팀들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또 쉽게 지지를 않는데 뭐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이야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무패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고요. 실제로 네. 지금도 아직 한 경기도 지지 않았는데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떠납니다. 예.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또 핸디캡 또 대상 경기이기도 한데 그렇죠. 배당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9, 60 경기입니다. 15일 밤 10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배당률이 일반 배당은 승 8.2, 무 4.4, 패 1.23으로 공지가 됐고 핸디캡은 프랑크푸르트에 플러스 1이 붙습니다. 네. 승 3.20, 무 3.35, 패 1.81 이렇게 배정이 됐네요.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샬케 레버쿠젠을 잡는 반면에 또 약체 팀들한테 지는 도깨비 팀이거든요. 네. 이 팀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어라는 공격수의 또 이 로토포가 굉장히 위력적이지만은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할 때는 역시나 밀집 수비를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하지만은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은 그런 팀을 또 통제를 할 줄 아는 팀이고 스쿼드도 굉장히 두껍고 밸런스도 좋고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좀 일격을 맞아서 흔들리긴 했지만은 지금 뭐 모든 전력 면에서 깔끔하고요. 네. 지금 뭐 하비 마르티네스가 부상 소식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뭐 홈멜스나 보아텐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커버할 걸로 보여서 이변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상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데니 블룸 선수가 무릎 연골 통증이 있어서 지금 네. 이번 뮌헨전에는 결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뮌헨도 지금 리베리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빠지긴 했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마르티네스 선수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더글라스 코스타, 아르연 로변 선수도 지금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리 뭐 봐도 스쿼드가 워낙 짱짱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또 그리고 뮌헨이 지금 2010년부터 프랑크푸르트랑 10번 경기를 했는데 지금 8승 2무로 무패입니다. 네. 이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결과가 좀 뮌헨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사실 미넨이 A매치 휴식기 전에 좋지는 않았지만은 2주간의 휴식기 동안 아마 안첼로티 감독이 굉장히 팀을 재정비를 잘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면을 본다면은 거의 이변은 없다고 봐야겠죠. 또 다른 이제 강팀의 경기를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맨시티와 에버턴의 경기 15일 밤 11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배당률에서 이미 뭐 지금 양 팀의 이런 무게감이 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배당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 배당이 승 1.34, 무 4.3, 패 5.4. 핸디캡은 맨시티에 마이너스 1이 붙었고요. 승 2.1, 무 3.60, 패 3.3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 역시 맨시티가 대단하네요. 사실은 A매치 휴식기 전에 토트넘에게 좀 일격을 맞아가지고 거의 조금은, 뭐 원사이드 네. 경기였죠.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래도 맨시티의 저력을 많은 분들이 믿는 것 같고 네. 조금 변수라고 하면은 맨시티가 최근 들어서 실점이 좀 꾸준했죠. 그렇죠. 스완지 시티와 2연전에서도 실점을 했고 뭐 셀틱과의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려 3실점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 결국 지난 토트넘전에서 토트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빠른 역습에 2골을 또 내줬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통제할 거냐. 사실은 좀 센터백 라인이 좀 많이 약했었어요. 네. 부상 선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뭐 풀백인 선수들을 센터백으로 옮기고 이러는 방법도 취했는데 그랬죠. 지금 스톤스 선수가 이제 돌아오면서 조금 네. 그 부분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A 매치 기간 동안 지금 뭐 아구에로, 스털링, 데브라이너 선수가 약간 부상이 지금 있다고 해요. 네. 뭐 출전 여부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약간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맨시티의 부상 문제보다는 에버턴의 부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잠깐 체크를 해보니 뭐 지금 뭐 데런 깁슨 선수도 부상이고요. 제임스 메카시, 레이턴 베인스 네. 이런 선수 뭐 어떻게 보면 에버턴의 주축 선수들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네, 뭐 로날드 쿠만 감독이 굉장히 팀을 잘 만들고 있었는데 에버턴이 리그 4연승을 잘 나가다가 또 최근 흔들렸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부상자 발생. 사실은 기댈 거는 지금 공격 라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루카쿠, 볼라시 그리고 네. 바클리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에서 맨시티하고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데 좀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은 지금 상황. 지금 부상자들은 대부분 또 수비 라인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에버턴이 조금은 버거울 것 같다. 거기다가 지금 맨시티가 올 시즌 홈 전승입니다. 그렇죠. 5경기를 했는데 13골을 넣고 2골밖에 안 내줬어요. 네, 홈에서는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홈 전승을 믿고 역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는 우리 축구 팬들이 또 관심 있는 경기죠. 웨스트브롬과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네, 15일 밤 10시 반에 하는 경기고요. 저희도 이거 지켜봐야겠죠. 네. 네. 배당률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승 4.3, 무 3.45, 패 1.56. 핸디캡은 웨스트브롬 쪽에 한 골이 붙어 있고요. 네. 승 1.93, 무 3.4, 패 2.85입니다. 토트넘이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 네. 이 배당률에서도 지금 이제 토트넘의 우세를 좀 점치는 듯한 배당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웨스트브룸은 굉장히 뻥축구로 네. 유명한 플리스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뭐 특유의 그 축구가 좀 이식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적 시간 마감 직전에 영입했던 샤들리 영입이 조금 성공적으로 가고는 있는데 네. 득점력에 비해서 지금 실점이 너무 높아요. 이 팀이. 그렇죠. 뭐 매경기 네. 시점이 나오고 있죠. 사실 플리스 감독이 수비를 탄탄히 하면서 이제 강한 한 방으로 경기를 끝장내는 이 스타일의 감독인데 좀 그런 게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과연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압박과 속도를 웨스트브룸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건 약간 좀 의문점이거든요. 저번 맨시티전은 뭐 거의 늪축구의 수준으로 전반전에 네. 맨시티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토트넘에게 20점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음. 또 우리 손흥민 선수 기세가 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또 A매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결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해리케인 선수가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은 공격 옵션은 손흥민 선수하고 얀센 선수 둘밖에 없지만은 아무래도 믿음이 손흥민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가죠. 네. 아마 또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할 것 같고요. 웨스트브롬이 실점이 워낙 높은 반면에 득점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런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다- 이번 경기도 토트넘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게다가 토트넘은 A매치 기간 동안에 큰 부상자 없이 또 다들 복귀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87경기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전 팀이죠. 예. 네. 베르더 브레멘과 레버쿠전이 맞붙습니다. 16일 날 새벽 1시 반에 열리는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일반 배당만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승 3.6, 무 3.35, 패 1.71로 배정이 됐는데요. 브레멘이 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막스 크루세, 클라우디오 네. 피사로, 산티아고 가르시아 선수는 뭐 시즌 전부터 부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특이할 만한 게 골키퍼가 두 명이 다 부상입니다. 지금 라파엘 울프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 있었는데 그 백업을 역할을 해줬던 야로슬라프 드로브니 선수가 네, 최근에 맞아요. 첫 골 골절을 당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골키퍼 두 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레버쿠전을 상대하게 됐는데요. 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핵심 공격수들 다 부상. 지금 네. 실점은 또 17실점으로 리그 최다 실점 팀이고, 네, 예, 뭐 4연패 하다가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간신 첫 승 신고했는데 네, 또 그 흐름을 또 이어가지 못하고 일단 뭐 비기긴 했지만은 네, 수비가 너무 불안한 팀이고 반면에 레버쿠젠은 지금 완전히 기세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마인츠전에서 극적으로 3대2 승리를 거두고 이어진 도르트문트전 이 경기 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레버쿠젠이 굉장히 압박 축구를 잘 구사하면서 2대0 또 완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버쿠전의 본래 실력을 갖다 보여준 경기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요. 이제 좀 살아난 거죠. 네, 변수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5골 넣고 있는 믿을 수 있는 득점은 치차리토는 건재한데 네, 치차리토의 파트너가 지금 포얀팔로 선수죠. 예, 이 선수였는데 지금 약간 또 결장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해요.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폴란트 선수를 쓰느냐 메어메디 선수를 쓰느냐 이런 정도인데 이것도 크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워낙 좋은 경기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차라노글루 선수도 있고 뭐 벨라라비 선수도 버티고 있고요. 네, 또 중원에 뭐 라스벤더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이 경기도 뭐 원정이긴 하지만 레버쿠전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가 아닐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승부를 걸어보실 만한 마지막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90일, 92경기에 PSV 에인트호벤과 헤라클레스 네. 16일 날 새벽 2시 45분에 하는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배당률이 참 어떻게 보면은 PSV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반 배당 승 1.13, 무 5.5, 패 10.5입니다. 네. 핸디캡은 PSV에 한 골이 붙어 있는데 승 1.5, 무 3.75, 패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배당만 보면 사실 PSV가 두세 골을 넣고 이긴다 이렇게 네.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PSV는 지금 LADBJ에서 지난 1년간 뭐 2번밖에 지지 않은 팀이고 네, 또 헤라클레스는 지금 6경기째 승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변수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PSV의 부상 선수가 좀 많다는 거. 그렇죠. 지금 네. 부상 선수 뭐 로카디아, 과르다도, 나르싱, 네. 핸드릭스, 람셀라르 지금 다 부상이죠. 네, 공격과 허리에 있는 주축 선수들이 다수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코코 감독이 뭐
뭐 이 부분은 얼마나 잘 극복할지가 문제고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는 이게 배당률에 비해서 좀 변수는 존재하는 경기다. 예, 그래서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고 하면 여기서 좀 뭔가 크게 예, 배당률을 틔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아 그러면은 무승부만 가더라도 네. 핸디캡에서 아무래도 PSB가 한 골을 적고 들어가는 핸디캡이 네, 조금 그렇죠. 더 아니 그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고배당 전략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다. 저희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좀 눈여겨보실 경기 5경기들을 갖다 먼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5경기의 핵심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본다면 뭐 아무래도 PSB 같은 경우는 다득점 여부가 그렇습니다.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그다음- 다득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격수들의 결장들이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네. 아마 조금 외로운 공격 플레이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미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성적이 뭐 썩 좋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뭐 독일에서 절대 1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뭐 미넨 같은 경우도 다득점 부분 미넨과 맨시티는 아무래도 다득점 부분에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뭐 공격진들이 워낙 막강하고 네. 예, 풀어가는 방법도 뭐 너무 좋고 근데 또 하필 또 상대하는 팀들이 굉장히 지금 수비에 또 약점을 갖고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브롬, 토트넘전 같은 경우에는 뭐 웨스트브롬은 사실 수비에 걸어 잠그는 수밖에 없겠죠. 아 근데 또 이게 필리스 감독이 워낙 또 이 가끔씩 보면은 엉뚱한 전술 많이 쓰죠. 엉뚱한 전술로 이 흐름을 네. 바꾸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지점에서는 한 번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접전 경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135경기 중에 접전이 될 만한 승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은데요. 자, 먼저 눈에 띄는 경기가 그 나폴리와 로마전이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세리에 A 라운드에서 가장 또 화제를 일으킬 경기인데 나폴리가 팀 컬러가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네, 예, 지난 시즌까지 정말 그 화약고 같은 공격력으로 유명한 팀이었는데 올 시즌 또 사리 감독은 이과인이 아무래도 이적을 했기 때문에 네, 좀 팀 컬러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됐고 올 시즌 들어서는 좀 예전에 그런 폭발적인 득점력보다는 공수 밸런스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배당률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승 1.75, 무 3.30, 패 3.45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 기자, 나폴리에 지금 최근에 엄청난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과인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영입한 밀리크 선수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죠. 네. 예, 골도 쏠쏠하게 넣어주고 잘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폴란드 대표팀에 차출됐다가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굉장히 지금 장기 부상을 당했어요. 네, 뭐 지금 사실상 이탈리아 쪽에서는 시즌 아웃이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당장 지금 대체자 찾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팀 내에 있는 선수들을 좀 꾸려야 되는데 뭐 측면에 있는 선수들을 칼레온이나 뭐 메르탄스 이런 선수들 전방으로 좀 보내는 전략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가비아다니 선수를 또 거의 간만에 이제 선발로 내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좀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방송 직전에 그 ESPN에서 이제 이 경기 전망을 갖다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유럽이나 해외 언론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밀리크 선수의 대체자로 가비아디니 선수가 유력하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가비아디니가 과연 밀리크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밀리크를 영입을 안 그랬겠죠. 예, 밀리크만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나폴리 공격이 아무래도 뭐 카에온 선수가 일단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마렉 함식이나 뭐 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시네 같은 선수들이 또 2선에 버티고 있습니다. 측면과 이선 자원은 정말 화려하죠. 네. 나폴리가 여전히. 그런데 이들이 밀리크의 공백을 과연 메워줄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경기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상대를 할 AS 로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또 올해 4월에 AS 로마 훈련장에 한번 그때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아우 가셨었죠 그때. 네. 그때 산파울 그때 감독이 사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스팔레티 음. 감독 말을 선수들이 잘 안 듣고 심지어 어떤 선수는 그 뭐 훈련장에서 뭐 옷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러고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토티였나요? 아 토티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올해는 완전히 통제가 된 모습입니다. 네. 올해는 지금 초반에 리그 3위까지 상당히 잘 올라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 로마가 굉장히 초반 페이스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 시즌 중에 스팔레티 감독이 정말 전격 복귀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또 올해는 일단 시즌 초반 페이스는 뭐 작년에 비하면 훨씬 또 나은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보니까 공격진들이 건재하게 출격을 할 것 같아요. 음. 제코나 뭐 살라나 네. 페로티 그리고 이제 좀 스트루만이 좀 부상이라고 있다고 하고 네. 그래서 토티가 또 선발 출전할 거라는 그런 예상들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사실 토티는 이런 빅매치에 강한 선수 아닙니까? 그럼요. 여전히 이제 브록의 나이지만은 여전히 뭐 큰 경기에서 존재감을 발휘해주는 그런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아마 또 기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나폴리로 원정을 가는데 로마가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나폴리 홈에서 워낙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도 홈에서 9연승을 지금 질주를 하고 있고 약간 나폴리가 지금 밀리크의 부상 공백은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홈 분위기를 좀 믿지 않을까 스스로가 강하게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로마 쪽에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체크할 만한 변수들을 갖다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스트루트만 선수가 부상이긴 한데 나인골란 선수가 벨기에 대표팀에 갔다가 부상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간단한 타박상으로 드러나서 음,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스팔레티 감독의 그 경기 이번 나폴리전 기자회견 내용을 갖다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승부를 걸겠다. 사실 이 감독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감독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A매치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승부수는 토티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음. 사실 스팔레티 감독과 토티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 약간 이번에도 긴장 관계죠 두 네, 사람이. 예. 우여곡절 끝에 재계약을 맺었고요. 근데 이 경기에 토티를 선발로 내보내서 팀을 결집시키면서 음. 좀 뭔가 단단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로마 쪽에서 나폴리 홈이긴 하지만 로마 쪽에서도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해보실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좀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경기. 이런 경기는 사실 뭐 한 골에서 거의 결정나는 경기가 많죠. 네네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나폴리 로마전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경기가 이름값만 들으면은 사실 크게 분석이 필요할까 싶지만 굉장히 애매한 경기입니다. 128경기 알라베스 말라가전입니다. 16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경기고요. 배당률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습니다. 승 2.32, 무 2.95, 패 2.55. 아, 사실 뭐 이 팽팽하네요. 정도면은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그럴 만도 수준이거든요. 한 것 같아요. 알라베스는 지금 라리가의 신흥 도깨비 팀이고 네. 말라가는 전통의 도깨비 팀이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 말라가가 지금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팀 중원의 핵심인 쿠즈마노프 선수가 일단 음. 부상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복귀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네. 그리고 수비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카리 코네 선수가 있는데 음. 저번 빌바오전 때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 네, 선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알라베스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네. 거기다가 뭐 공격진에 또 찰스하고 웰링턴도 지금 약간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라가가 올 시즌에 좀 득점이 전년보다 많이 약해지면서 지금 순위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도 2경기 연속 무득점이고요. 네, 보면 패할 때는 거의 득점을 하지 못해가지고 패하는 경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알라베스 같은 팀들은 전략은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수비로 잠그고 있다가 후반 중반 이후에 네. 역습으로 치고 나서 한 골로 승부를 보는 팀인데 그러다 대어를 낚았죠. 그렇죠. 지금 네. 최근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3경기 연속 무패인데요. 3경기에서 3골을 넣고 한 골을 내줬는데 지금 되게 보면 3경기에서 한 골을 내줬다. 이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알라베스가 굉장히 힘을 낼 수가 있을 만한 요인이 홈 경기이기도 하지만 부상자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뭐 말라가하고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네.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대표 차출되는 선수가 거의 그렇죠. 전무하다 네. 보니까 이 2주간의 시간을 또 조직력을 다지는데 굉장히 잘 이용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A매치 휴식기 2주 동안의 기간이 약체 팀들 입장에선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조직력을 다지고 훈련을 하면서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경기를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률이 워낙 높고 그리고 이변이 나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33, 134경기인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미들즈브러와 와포드의 경기 16일날 오후 9시 반에 열리는 경기인데요.
뭐 이 경기의 배당률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습니다. 승 2.02, 무 3.10, 패 2.90. 핸디캡은 미들즈브로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고요. 승 4.40, 무 3.7, 패 1.5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팽팽하긴 한데 와포드 쪽으로 조금은 더 그렇죠. 기우는 분위기인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미들즈브로가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카란카 감독인데 프리미어리그 와서 좀 혹독한 신고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혹독한 시즌을 보내고 있죠. 네, 2라운드에서 이제 첫 승을 거두긴 했는데 그 뒤 5경기에서 2무 3패. 네. 그런 상황이고 두 경기를 빼고는 모두 2실점 할 정도로 수비 조직력도 좀 챔피언십 시절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또 야심차게 또 네그레도 선수를 데려와서 공격에 지금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부진해요. 네그레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선에 있는 선수들과 수비수들의 세트피스의 좀 득점을 많이 기대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이제 승격 첫 해에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포드를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 팀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도깨비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웨스트햄을 이겼고요. 그 다음 경기가 맨유를 이겼습니다. 네. 그랬는데 번리에게 패를 하고 본머스하고는 또 무승부를 했어요. 의적이네요, 의적. 강팀한테 강하고 약팀한테는 약한.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부상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지금 얀마트 선수 수비수죠. 뉴캐슬에 활약하다 이 선수를 데려왔는데 얀마트 선수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고 공격 라인에 스테파노 오카카. 네, 오카카 선수도 지금 경기 힘든 걸로 지금만 정보가 나와 있고. 근데 뭐 와포드는 또 다니하고 이갈로 이 공격 콤비가 워낙 좋죠. 뭐 지난 시즌에도 이미 프리미어십에서 검증이 됐고 올 시즌에도 괜찮게 해주고 있고 또 카푸에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이선에서의 공격 지원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격력은 이 팀이 정말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막 3골, 4골을 뽑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팀이거든요. 그렇죠. 카푸의 다니, 디니, 페레이라 이 선수들이 삼각편대로 나서는 공격 라인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미 일부 리그에 앞서서 생존한 그런 어떤 경험치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가 원정이지만은 뭐 올 시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라는 각오를 하고 아마 미들스브로로 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저는 조금 와포드 쪽에 역시나 마음이 가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 게요. 지금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사실 거의 뭐 붕괴됐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붕괴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와포드 같은 경우에 또 이 부상자들이 지금 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뭐 베라미 선수라든가 석세스, 카스카드, 싱클레어 이런 선수들인데 이 중에서 카스카드 선수는 좀 배제를 하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이 좀 다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들즈브로의 수비로는 와포드의 공격을 좀 막기 어렵지 않나. 공격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역배당입니다. 이 경기가 역배당. 지금 미들즈브로의 승 2.02가 잡혀 있는데 미들즈브로가 패할 가능성은 2.9다. 하지만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런 미들즈브로가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건 전형적인 역배당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면밀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문제의 팀이죠. AC 밀란 애증의 팀입니다. 167경기고요. 키예보 베로나와 원정 경기라는데 17일 새벽 3시 45분에 경기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게 이름만 놓고 보면은 참 그렇죠. 당연히 전통의 팀 밀란으로 가야 되는데 올 시즌은 다르죠. 키예보가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당률에서 벌써 지금 서 기자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밀란의 몰락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키예보가 이길 거다라는 키예보의 승이 2.37, 무는 3입니다. 패는 2.45. 사실 뭐 이런 배당이면 AC 밀란이 수비만 하다 비기기 작전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AC 밀란이 기대할 거는 저기죠. 지금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뽑힌 이제 젊은 골키퍼 돈나룸마. 돈나룸마가 지금 거의 소년가장처럼 뒤에서 다 지켜주고 있거든요. 거의 뭐 예전에 파투를 보는 느낌이다. 돈나룸마가 다 막아주는 날에는 어떻게 승점을 쌓고 그게 이제 무너지는 날에는 승점 쌓기가 어렵고. 그렇죠. 지금 AC 밀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몬톨리보 선수 거의 어떻게 보면은 팀의 정신적 지주라고 볼 수도 있던 이런 선수가 이번에 이탈리아 대표팀에 가서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이 됐죠. 참 이게 예전에 벵거 감독이 대표팀에서 저렇게 다치고 오면 피파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역정을 냈는데 이게 진짜 소속팀 감독들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 이건 완전히. 그리고 저는
이 방송 전에 마지막으로 또 체크를 해봤는데 몬텔라 감독이 참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혼다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혼다 게이스케 선수가 왼쪽 발목을 다쳐서 이번 경기에 또 출전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거는 구단 홈페이지에다 지금 공지를 띄워놨더라고요. 네. 그만큼 뭐 혼다 선수는 배제한 거 아닐까요 이제? 네. 지금 뭐 이 두 선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자파타, 베르톨라치, 마티아스 페르난데스, 루카 안토넬리 지금 부상 뭐 거의 종합 병동이네요. 주전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고요. 예, 키예보 같은 팀은 굉장히 특출난 득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잡을 팀 확실히 잡는 전략으로 지금 뭐 리그 4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키예보는 또 지금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수비수 중에 파브리시오 카치아토레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이름은 덜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살림꾼 역할을 해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또 AC 밀란을 잡기 위해서 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지금 또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밀란은 그나마 득점력이 최근에 좀 회복된 거는 호재긴 한데 네. 예, 이게 좀 그래도 많이 아쉽죠. 실점이 또 그만큼 많죠. 예, 지난번 사수올로존에서 정말 3골을 내줬죠. 예, 네. 그 뭐 하여튼 그래도 4골 넣어가지고 어떻게 이기긴 했는데 네. 참 이게 키예보의 올 시즌의 어떤 조직력이나 탄탄함을 볼 때는 그런 경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리그 경기들을 전망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역대 전적도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천적 그럼요. 관계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 AC 밀란은 베로나 원정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면 지금 워낙 많은 부상자가 있고 오히려 지금 베로나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는 이 경기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 경기와 마찬가지로 역배당 내지는 고배당 전략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작전을 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키예보 베로나의 힘을 한번 믿어보는 것으로. 네. 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좀 접전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또 축구의 묘미는 이변 아니겠습니까? 네. 이변이 있는 이 토토에서의 이변이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역배당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배당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공은 둥글다라는 말처럼 이 경기장에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승부가 예측한 대로만 전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와포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잡을 줄 뭐 몇 명이나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또 부상이라든가 또 뭐 경고 누적이라든가 징계, 네. 뭐 팀 분위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기들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경기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95경기 로량 낭트전입니다. 네. 16일 새벽 3시에 열리는 경기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배당률이 승 2.26, 무 2.85, 패 2.7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뭐 배당률에서 보면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가 않다. 이런 지금 경기로 배정이 되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입니다. 로리앙 같은 경우에 지금 리강에서 19위거든요. 네. 19위고 지금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낭트는 16인데 계속 연패를 하다가 지금 휴식기 직전에 바스티아한테 1대0으로 간신히 이겼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는 홈팀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로리앙의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EPL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알리아디아이레 선수가 지금 로리앙에서 뛰고 있는데 예. 작년에도 전반기에 많은 골을 넣다가 부상당해서 시즌 아웃이 됐고 올해는 아예 지금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들어 누워서 지금 팀에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벵거 감독이 굉장히 총애했던 그랬죠.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이었죠. 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도 로망 필리포토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고 수비 라인에도 린지 로즈 선수가 부상 중인데 뭐 포지션별로 지금 부상자가 투 다 라인이 다 있습니다. 나갔네요, 그냥. 네, 반면에 낭트는 지금 부상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비즈카론도 선수 베네수엘라 수비수죠. 비즈카론도 선수가 이번에 경고 퇴장 때문에 지금 이번 로리앙 원정에 나서질 못하는데 이 선수는 지금 베네수엘라 대표로 남미에 한번 비행기 타고 갔다 왔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오는 게 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제 시차 조금 적응됐겠네요. 그렇죠. 네, 체력적인 이제 문제가 사흘 있기 때문에. 지났으니까. 네. 네. 반면에 홈팀인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유럽 축구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잘 아실 공격수인데 무캉조 선수가 있는데 무캉조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졌고
그다음에 벤야민 장로트 선수가 이 선수도 지금 징계로 빠지게 돼서 공격 라인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로리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홈에서 릴하고 리옹한테 2연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다음에 2주 동안 A매치 기간 동안 떨어진 경기력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다. 반면에 낭트는 로리앙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팀 전력이나 그런 이제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원정팀인 낭트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경기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경기를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164경기의 스포르팅 히온 발렌시아 17일 새벽 1시 반에 열리는 경기고요. 서기자 뭐 발렌시아는 전통의 팀 아닙니까? 전통의 팀인데 지난 수년간 지금 무참하게 지금 주저앉고 있죠. 네, 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세대 교체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 주축 선수들을 너무 많이 지금 내보내서 네. 감독 선임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뭐 거의 스스로 자멸했죠. 그렇죠. 뭐 저번 달에도 감독을 바꿨습니다. 지금 네. 살바도르 곤잘레스 감독이 지금 왔는데 네. 이 감독이 와서 지금 세 경기를 했는데 2승 1패인데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분위기는 뭐 순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팀 중에 18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발렌시아가. 그 히오는 17위고요. 사실 발렌시아는 이번 원정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배당을 보시면 히온 승이 3, 무가 3.2, 패가 1.93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승이 3이라는 얘기는 사실 히온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네. 얘기거든요. 히온 하면은 그 남자의 팀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모 아니면 도로 이제. 그렇죠. 이 네. 팀 같은 경우에는 수비로 잠글 때는 확실히 잠그고 네.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 수비를 안 하고 네. 거의 공격만 하는 팀인데 최근에 리그 4연패를 하면서 A매치 휴식기에 돌입을 했는데 이 팀이 겁없이 남자의 팀답게 소시에다드랑 평가전을 했어요. 아, 예. 근데 평가전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아, 소시에다드를.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자신감을 또 얻지 않았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이거 꿀 정보네요. 그거. 네. 그리고 지금 부상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히온이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이번 발렌시아전에 다 돌아옵니다. 나스초 카세스, 페르난도, 아모레비에타, 사비토레스. 특히 이 사비토레스 선수가 지금 발렌시아전을 앞두고 복귀한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지금 발렌시아는 반면에 다니 파레요, 망갈라 선수가 지금 출전을 못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허리와 수비의 주축인 두 선수가 네. 네, 어려운 상황.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포르투갈 대표팀에 차출됐던 우리 또 축구 팬들 잘 아신 나니 선수. 네. 나니 선수가 거의 뭐 공격 라인에서 거의 소년가장 역할 비슷하게 해주던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이번 히온 원정에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이긴 하지만 더욱 수비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네.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승점 1점이 아쉬운 경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격을 나갈 수가 없거든요. 반면 히오는 아까 서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잃을 게 없습니다. 이 팀은 뭐 홈 경기고 사실 뭐 강등권 눈앞에 있는 팀이지만 전력도 한 수 위의 팀을 만나도 이런 경기에선 사실 선수들이 뭐 공격 외에 뭐 달리 할 게 있겠습니까? 히온의 흐름이라는 게 그 시즌을 운영하는 흐름이 늘 강등권에서 뭐 한 뭐 몇 경기 지다가 또 한 경기 이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강등 싸움에서 또 승리하면서 잔류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좀 그 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좀 발렌시아가 위태위태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 말씀드린 대로 이 164경기 히온 발렌시아전은 우리 마지막 승부수를 걸고 싶어 하시는 그런 청취자분들께서 꼭 체크하셔야 될 그런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 83회차 경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서기자 오늘 분석한 경기 중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요인이 있다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역시 이게 사실은 부상자 정보가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알토란 같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부상자 정보, 특히 핵심 선수들 부상 여부, 출전 여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나폴리전 같은 경우 밀리크 선수, 네. 밀리크 선수의 대체자 가비아디니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 대체자 역할을 해주지 못할 것 같다. 네. 뭐 이런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뭐 복귀하는 선수들의 정보라든가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박상경 기자가 지적해줬던 히온이나 발렌시아 경기처럼 네. 실제 배당률과는 다르게 어떤 경기들의 흐름, 팀 흐름이 굉장히 좀 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네.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서 기자가 짚은 그런 부상 변수나 팀 분위기 그런 배당보다는 냉정한 분석에 꼭 초점을 맞추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서 기자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83회차 건승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